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분자의 구조를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뭐 크게 구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차이가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굳이 차이를 말하자면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는 단일 결합만 있는 경우를 배웠었죠. 단일 결합만 있을 때 전자상 반발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전자상이 몇 개가 있고 그 중에서 공유전자상과 비공유전자상이 각각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를 한 거고, 오늘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우리가 다중결합이라고 부르죠.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구조를 말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붙들고 있는 원소들의 종류가 조금씩 다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가, 그죠?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에 똑같은 수소가 붙어 있지만, 여기서 수소가 아니라 염소로 치환된 경우, 여기 있는 메틸클로라이드인데, 이런 것들은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사유화수소는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우선 이산화탄소는 가운데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죠. 자, 그런데 결합해야 될 산소가 원자과 전자, 즉 공유결합을 2개씩 줄 수 있는 존재, 16조 원소이기 때문에 양쪽에 우리가 2개씩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산소도, 그죠? 2개를 각각 탄소와 뭐를 하게 되겠죠? 공유결합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6개 중에 남은 4개가 우리가 이렇게 짝지어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선으로 나타낸, 공유결합을 선으로 나타낸 구조식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결합으로 양쪽의 산소를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구조냐? 자, 탄소가 가지고 있는 공유전자상이 4쌍을 두 쌍씩의 4쌍이 있지만, 구조를 얘기할 때는 몇 개를 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 이중결합을 통해서 산소 하나만 붙잡고 있고, 오른쪽에도 산소를 이중결합을 통해서 하나만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중심원자인 탄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양쪽에 2개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탄소가 가진 공유전자상이 2개가 아니라 4개지만 그래도 잡고 있는 건 몇 개? 2개가 되고, 2개가 최대한 벌어지려면 몇 도? 그렇죠. 180도가 되고 모양은 직선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유화수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수소와 1개씩 주고받는 공유결합, 그 다음에 질소와 3개씩 주고받는 공유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운데 탄소는 수소와 단일결합 선 1개, 질소와는 3개씩 공유하기 때문에 선 3개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탄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유전자상이 4개고 4개가 1개씩 3개씩 되어 있고 4개긴 하지만 결국 붙잡고 있는 건 수소 하나와 질소 하나, 2개죠. 그럼 얘네들이 최대한 벌어지려면 몇 도가 돼야 된다? 그렇죠. 180도 2개를 붙잡고 있으니까 되고, 역시 이것도 무슨 모양이 된다? 직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존재할 때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이중결합이든 삼중결합이든 결국은 붙잡고 있는 건 한 개를 붙잡고 한 원자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몇 개의 원자가 어떻게 벌어지느냐만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을 때는 공유전자상 수에 의해서 결합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공유전자 수는 4쌍이라서 4개라서, 그죠? 그래서 정사면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개지만 붙잡고 있는 건 몇 개를 붙잡고 있어? 2개를, 그지? 4개를 이용해서 2개를 붙잡고 있는 거죠. 2개, 1개, 3개. 어쨌든 이 2개가 최대한 서로 멀리 떨어지려면 180도 직선형 구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우리가 폼알데하이드, 그리고 뭐 이름은 사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메틸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아모늄 이온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탄소의 4개의 뭐를 공유 원자과 전자가 있을 텐데, 한 개와 수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또 한 개는 역시 수소와 공유 결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2개를, 그죠? 2개를 산소와 한꺼번에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산소. 이렇게 하면 탄소, 수소, 산소가 모두 맞아떨어지죠. 안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구조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와 단일 결합, 수소와 단일 결합, 산소와 이중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죠. 탄소가 붙잡고 있는 원자가 몇 개가 있지? 3개가 있죠. 3개가 있으면 사실 가장 정확하게 그는 그 3개가 균등하게 벌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그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폼알데하이드 구조는, 그죠? 이렇게 이으면은 무슨 모양이죠? 삼각형이 나오죠. 삼각형 뭐 당연히 평면 삼각형이겠죠. 자, 문제는 이제 각도인데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됐을 때 3개가 최대로 벌어졌을 때 우리가 몇 도라고 했었다? 요 각도가 120도다 라고 우리가 했었죠. 아마 BCl3 이라는 물질 가지고 할 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붕소가 염소 3개를 동일한 염소 3개를 할 때 이 결합 3개가 균등하게 벌어지려면 몇 도? 120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평면 삼각형의 폼알데히드도 120도일 것 같지만 이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은 바로 여기도 지금 비교를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3개가 똑같은 원소가 붙어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다른 원소가 붙어 있고, 거기다가 여기는 단일결합인데 여기는 이중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평면 삼각형에 약 이렇게 쓰면 됩니다. 120도 그럼 틀리지만 약 120도라고 얘기를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중요한 건 정확한 120도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동일한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결합이 어떤 식의 어떤 각도가 되느냐를 봤을 때 여기는 전자쌍이 어떻습니까? 한 쌍이 있고 여기도 전자쌍이 한 쌍이 있는데 여기는 전자쌍이 몇 쌍이 있지? 2쌍이 있죠. 그러면 전자쌍 한 쌍과 전자쌍 한 쌍과의 반발보다는 전자쌍 한 쌍, 전자쌍 2쌍과의 반발이 어떻다? 더 강하겠죠. 이게 약하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각도가 좀 더 벌어지게 되고 이거는 각도가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120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확한 각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수소, 탄소, 수소 요 각도는 120도보다 약간 작을 거고, 수소, 탄소, 산소 요 각도는 120도보다 어떨 것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요 각도가, 그죠? 약 120도보다 크고 요 각도는 120도보다 조금 작을 거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각도가 120도인 것은 아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고?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가, 그렇죠, 약 120도다 라고 얘기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물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물질은 메틸클로라이드입니다. 메틸클로라이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가운데 탄소가 있고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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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이렇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테인이죠. 그리고 탄소가 결합이 4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사면체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각도가 얼마다? 이 각도 수소, 탄소, 수소, 즉 수소, 탄소, 수소가 우리가 정사면체에서 몇 도라고 얘기를 했냐면 109.5도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정사면체 구조. 자, 그런데 이 메틸 클로라이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요 수소가 뭐로 바뀌었다? 염소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염소로 바뀌었으면 분명히 전부가 똑같은 각도가 아니란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 결합은 동일한 결합이지만 이 결합은 동일한 결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개 다 공유 결합이긴 해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여기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죠. 탄소, 수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세냐면 탄소가 조금 더 세죠. 자, 그렇다는 것은 한가운데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전자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탄소에 조금 가까운 곳에 공유전자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는 이 수소, 탄소, 염소에서 탄소, 염소 중에는 전기음성도가 누가 됐었냐? 그죠? 전기음성도를 화살표로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그죠? 수소, 탄소 사이에서는 탄소가 더 세. 탄소가 더 세. 하지만 탄소, 염소에서는 염소가 더 세요. 이게 3.0인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공유전자상이 여기서는 탄소, 수소에서는 탄소 쪽에 가까이, 이렇게 그냥 같은 점찍으로 표현할게요. 가까이 있는데 반해, 그죠? 여기는 염소 쪽에 더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어때요? 거리가 전자상끼리 결합을 만들었던 전자상끼리 전자상이 가깝죠? 가깝다는 것은 반발이 크다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탄소에서 가까운 전자상과 탄소에서 먼 전자상이니까 거리가 어떻죠? 가까운 게 아니라 멀죠. 여기는 가까워서 반발이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는 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발이 작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발이 작으면 각도는 줄어들겠죠. 여기는 반발이 크니까 좀 더 밀어내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좁혀지겠죠. 반발이 적으니까. 자, 그래서 요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 109.5도보다 어떻게 된다? 반발이 큰 쪽이니까 요 각도 말하는 거죠. 요 각도는 반발이 4개란다. 여러 개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전자상끼리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중에 여기는 반발이 큰 거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더 벌어질 거고, 그래서 여기는 109.5도보다 커요.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각도가 얼마가 되냐? 110.5도가 된대요. 반면에 여기는 색깔을 바꿔볼까요? 염소, 탄소, 수소, 이 각도는, 자, 탄소에서 가까운 것과 탄소에서 먼 전자상이니까 거리가 멀어져서 반발이 적어진다 그랬으니까, 반발이 적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발이 밀어내려는 힘이 적어지는 거니까 좁혀지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보다? 109.5도보다 조금 작은 각도 108.5도를 형성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각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정사면체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사면체. 그리고 각도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역시 이건 뭐라고 한다면 약 109.5도라고 얘기를 불러주면 된다는 거죠. 단 여러분들이 이런 걸 유추해 보므로 말미암아 염소, 탄소, 수소의 각도는 109.5도보다 아마도 조금 작을 것 같고, 수소, 탄소, 수소의 각도, 이 각도는 어떻다? 109.5보다 좀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한다? 그렇지. 사면체고 각도는 약 109.5도라고 부릅시다. 이걸 약 120도라고 부르듯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암모늄 이온을 한번 해볼게요. 암모늄 이온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온입니다. 암모니아가 NH3인데 NH3에 H 플러스가 만나서 우리가 말하는 NH4 플러스라는 암모늄 이온을 만들어요. 그러면 암모니아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암모니아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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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었죠.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 달라붙는데 수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고 원자가 전자가 한 개가 있는 것이 수소였죠. 하지만 수소 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를 잃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수소는 전자가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없을 건데 지금 설명할게요. 그래서 얘는 전자가 아예 없는 놈이라서 수소 이온이 되면 전자가 없는 놈이라서 공유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공유란 것은 나도 하나 내놓고 이쪽에서도 하나 내놓고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공유결합인데 수소 이온은 어떻다는 겁니까? 공유할 전자가 없어요. 하지만 암모니아와 수소 이온은 결합해서 암모늄 이온을 만들 수 있는데 암모니아에 뭐가 있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죠. 얘가 불쌍한 수소 이온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구조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되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것들은 그냥 선으로 긋는데 한 개씩 한 개씩 주고받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 질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을 수소 이온한테 일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화살표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결합을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배위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학에서 배위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성인 물질과 일가 양이온이 만났으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일가 양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전체를 묶어서 얘는 일가 양이온이다. 요게 플러스 이렇게 적지 않고 왜냐하면 수소 이온일 땐 이렇게 적었지만 암모늄 이온이 되면 전체가 일가 양이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묶은 뒤에 되갈로로 묶은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구조죠. 우리가 오늘 할 거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중심 원자가 질소인데 어쨌든 암모늄 이온이 되게 되면 그죠? 수소 원자를 몇 개를 붙잡고 있게 되지? 4개를 붙잡고 있게 되고 결합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결합. 사실 이 결합은 사실은 배위결합이라 그래서 질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을 두 쌍을 일방적으로 한 개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배위결합이지만 잡고 난 다음에는 공유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모양이 되죠? 그렇죠. 우리 친숙한 모양이 하나 나오죠. 그죠? 바로 무슨 모양? 정사면체. 중심 원자 질소가 4개를 동일한 결합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각도도 딱 정사면체에다가 109.5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약 109.5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109.5도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뭐냐면 NF3 그 다음에 OF2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NF3 같은 경우는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5개죠.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플로린 같은 경우는 7개라서 돌리면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요 하나와 요 하나씩 우리가 뭐가 된다? 그렇죠.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플로린과 3개를 결합하겠죠. 그죠? 비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찍어주면 좋습니다.
구조를 배울 때 뭐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럼 이걸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다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건 뭐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암모니아랑 비슷하죠. 결국은 얘를 이제 좀 더 모양에 가깝게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조금 처지는, 수소색의 플로린이 좀 처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뭐 잘 알다시피 플로린 자리에 뭐가 있는 거냐면 수소가 있는 것이, 그죠? 암모니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표현하는 건 여기서 이것도 뭐가 된다? 삼각뿔형입니다. 때로는 뭐 피라미드형 그러기도 해요. 삼각뿔형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요 각도가 몇 도였다? 그죠? 각도 HNH의 각도가 107도였죠. 그러면 얘는 107도냐? 여기에 107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수소하고 질소는 어떻다? 그렇죠. 질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그래서 이쪽으로 색깔을 빨간색 맞지? 그지?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좀 더 전기음성도가 세니까 잡아당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자쌍이 질소와 수소의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소 쪽에 가깝게 있을 거예요. 공유결합을 하는 질소 쪽에. 그죠? 그러면 3플로린과 질소는 어떠냐? 자, 플로린이 전기음성도가 더 센 놈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기음성도와 스팸 방향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삼극자 모멘트라고 부르는 건데 오늘은 뭐 그거 얘기할 건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자상 질소와 플로린 사이에 존재하는 공유 전자상이 질소 쪽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까이 있다? 플로린 쪽에 가까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전자상의 반발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거리가 가깝죠. 가깝다라는 것은 반발이 당연히 크다라는 겁니다. 멀리 벌어지겠죠. 그래서 각도가 107도를 형성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 요 공유전자상, 이 공유전자상, 이 공유전자상이 질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거리가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멀다.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멀다. 그 얘기는 반발이 작아진 거죠. 그러면 각도가 어떻다? 상대적으로 역시 각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에서는 107도였지만 얘는 얼마라고? 그렇죠. 102.5도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각도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이 3플로린화 질소 같은 경우 구조는 뭐다? 삼각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각도는 그렇죠. 뭐보다? 107도보다 어떨 것이다? 작을 것이다 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약 107도 그러면 107도보다 큰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 107도보다는 아마도 조금 더 작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물질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 이제 자주 나오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OF2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그릴까요? OF2는 2플로린화 산소라고 부르는 물질인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똑같습니다.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죠. 그래서 플로린과 결합할 때 6개 중에 1개를 플로린과 공유결합, 1개를 플로린과 공유결합, 그 다음에 6개 중에 4개가 남았으니까 2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물의 구조와 거의 유사한 구조가 됩니다. 자, 물 같은 경우는 산소가 있고, 그죠? 자, 산소가 있고 양쪽에 아래쪽으로 수소를 배열한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그어주면 요 각도가 몇 도라고 되어 있죠? 104.5도가 될 거고 우리가 이걸 구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죠? 수소 대신에 플로린이 붙은 것 뿐이고 결국은 산소, 플로린,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있고 공유 전자쌍이 두 쌍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구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구분형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가 뭘 해본다는 거죠? 과연 각도인 HOH와 이 각도인 플로린, O플로린 이 각도가 과연 같으냐?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3플로린과 질소를 생각해보면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들 거고 그러면 더 104점 기준이 되었던 물의 각도 104.5도 보다 크냐 작으냐를 한번 해볼게요. 역시 이것도 똑같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수소와 산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세냐면 산소가 더 세죠. 역시 산소가 더 세요. 그러면 공유전자쌍은 이렇게 존재할 거란 얘기죠. 산소 쪽에 가까이. 반면에 산소와 플로린 중에서는 플로린이 더 세요. 플로린이 더 세. 그럼 공유전자쌍은 어디에 가까이? 플로린에 가까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얘네들 사이의 반발력은 어떻다? 가깝다. 얘네들 사이의 반발력은 어떻다? 더 멀다. 가까우면 반발이 커진다. 각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104.5도를 이루고 있었던 거고 상대적으로 더 멀다라는 것은 물에 비해서 반발이 작아질 거고 반발이 작다라는 것은 밀어내는 게 적어지는 거니까 각도는 좁아지겠죠. 각도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물보다 각도가 작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몇 도가 되냐면 큰 차이는 없어요. 103.2도라는 각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무슨 모양이라고 그러는다? 이것도 구분형이에요. 구분형이고 구분형인데 우리는 뭐라고 예측할 수 있냐면 이 플로린과 산소 같은 경우는 물의 각도보다 어떨 것이다? 좀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이 각도 뭐 110.5도, 108.5도, 102.5도, 103.2도 이 각도를 외울 필요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각도가 여기 같은 경우는 그지? 메틸클로라이드였죠. 얘 같은 경우는 각도 수소, 탄소, 수소가 얼마? 기존 사면체에 정사면체 똑같은 거 4개가 붙었을 때 정사면체잖아. 그 사면체의 기준이었던 109.5도보다 클 것이다, 작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기준 각도인 구분형이 그죠? 삼각뿔형이죠. 피라미드형의 기본 각도인 107도보다 작아질 것이다. 물의 기본 각도인 104.5도보다 어떨 것이다? 더 각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도는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프로페인과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 아주 간단한데 결국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탄소 3개, 수소 8개인데 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요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수소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뭐 탄소지만 그래서 요렇게 몇 개? 4개의 결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탄소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붙잡고 있는 4개의 원자와는 무슨 모양을 이룰 것이다? 그렇죠. 사면체를 이룰 겁니다. 정사면체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수소, 탄소 다른 원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4개가 동일한 결합이 아니라서 정사면체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탄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탄소, 수소, 탄소 즉 4개를 붙잡고 있죠. 이거 역시 무슨 모양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또 사면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주위에 4개의 원자들은 사면체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단백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들고 있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와? 자,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양은 뭐가 된다? 아, 역시 네 개가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삼연체구나 라고 해주면 되죠. 반면에 얘를 살펴보면 단일 결합으로 얘 붙잡고 있고, 단일 결합으로 그죠? 뭐를 붙잡고, 빨간색? 빨간색 할까요? 빨간색일 것 같아요. 빨간색 붙잡고 있고, 이중 결합으로 빨간색을 붙잡고 있죠. 결국은 공유 결합은 네 군데, 네 개가 일어나지만 세 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 모양은 무슨 모양이 된다? 그렇죠. 요거는 평면 삼각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다른 것들도 여기는 또 삼연체일 거고, 그래서 단백질 구조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말하면 삼연체와 평면 삼각형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구조, 복잡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규칙에 따라서 이루고 있는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각도를 묻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만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다중 결합이 포함된 거, 똑같은 원자들이 아니라서 각도가 조금 기준이 되는 각도가 있었죠. 직선형이 180, 그 다음에 평면 삼각형이 120,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삼각불 피라미드형 107도,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109. 정사면체 109.5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각도가 있었는데, 그 각도보다 커질 것인가 작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2시간, 이번 주 2시간 수업을 마친 거고, 다음 주 2시간이 시험 마지막 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주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자기 필요한 거 공부를 가져와서 부족한 걸 메꾸는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에 또 만나서 우리가 다른 내용 가지고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